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자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하여튼 그 학습 내용 확인하기 안에 있는 문제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네 가지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나머지 유형을 작성하시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 자원. 시간 자원 관리 능력이 있었죠. 그냥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돈, 예산 관리 능력, 예산 자원 관리 능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인적 자원이 있겠네요. 인적 자원. 입니다. 그래서 시간, 예산,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자,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우리가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자원의 유한성,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궁무진한다면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어요. 자원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기가 설명하는 자원의 종류는 무엇인지. 기업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기업 경영은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직무 수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원의 선발, 배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자, 뭐죠? 인적 자원입니다. 다음 활동, 자원 낭비의 범인 찾기. 첫 번째, 자원의 낭비 요인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원의 낭비 요인. 첫 번째, 비계획적인 활동. 두 번째, 편리성 추구. 세 번째, 이게 왜 중요할지를 잘 모르는 자원에 대한 인식 부재. 그 다음에 노하우 부족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기가 설명하는 자원의 낭비 요인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계획 없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낭비 요인 여기 위에서 어떤 거겠어요? 이런 내용은. 이거는 비계획적 활동. 충동, 계획 없이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렇다. 세 번째 문제, 자원의 낭비 요인 중 편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인한 낭비의 예를 두 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두 가지 이상. 우리 일회용품 쓰는 거 있잖아요.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버스 탈 것을 택시를 탄다던가. 그 다음에 지금 할 일을 미룬다던가 등등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을 안 지킨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 맞게끔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세 번째 활동, 효과적인 자원 관리 과정. 자원도 관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죠.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수집을 해야겠죠.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구매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세워진 계획대로 수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죠.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자원만 확보되면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간, 그 다음에 예산,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게 모두 다 필요해야지 하나만 필요하다고 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만큼의 자원만 확보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순위 고려해야죠. 또 가능하면 계획대로 수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 관리는, 시간 계획은
계획적인 행동은 60%, 비계획적인 행동은 40%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반은 또 이제 자발적인 행동이 포함된 거죠. 3번. 다음이 설명하는 자원의 관리 과정은?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주어진 과제나 활동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답은 자원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 능력의 첫 번째 능력인 시간관리 능력에 대해서 한번 학습 내용을 확인해 봐요. 첫 번째, 시간과 시간관리의 효과. 예시문항 첫 번째는 다음 중 시간 자원의 특징이 아닌 것은? 시간은 매일 주어진다. 맞죠? 시간의 흐름은 멈추게 할 수 없다. 맞죠? 시간은 가치가 똑같다?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시간의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업의 입장에서 시간 단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축되면 불필요한 중복된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해서 부가적으로 주는 야간 수당 같은 것도 절약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감축됨으로써 굉장히 무슨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의 인상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위험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이 시간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작성하시오. 시간 관리를 잘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학습 내용에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 시간 낭비의 범인 찾기. 다음 중 직장에서의 시간 낭비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대부분의 직장에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한다고 하죠.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주로 불명확한 목적을 가진 긴 회의, 많은 통지 문서, 기다리는 시간, 부적당한 파일링 시스템. 점심시간은 아니죠. 이 점심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꼭 확보되어야 하는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관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4가지로 구분한다. 다음 빈칸에 적절한 것을 쓰시오. 모해를 많이 하죠. 시간이 쫓기면 일을 더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 시간 관리는 그냥 할 일만 정리하면 이게 충분하다고 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시간 관리는 그냥 상식에 불과하다. 상식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낭비 요인 중 외적인 시간 낭비 요인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교통 혼잡은 컨트롤할 수 없죠. 또 고객이 방문한다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정 연기, 계획을 부족한다던가 우유부담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간 계획. 다음은 시간 계획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다음 그림에 빈칸을 적절하게 채우시오. 우리가 6대 4대 법칙 여러분들 아셨죠? 배웠죠? 자, 계획된 행동은 60% 한대요. 시간 계획을 한 거에 비해서. 근데 40%는 계획되지 않은 거지만 계획 외의 행동을 20% 하고 반은 자발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한다던가 갑자기 계획되지 않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다음은 시간 계획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 빈칸에 적절한 용어를 채워 넣으시오.
시간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하고 최단 시간에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학습 내용 가이드북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여러 일 중에 우선적인 것을 먼저 처리한다. 우선순위. 시간 계획을 유연하게 작성한다. flexibility. 그 다음에 타인에게 일을 맡기는 거, 권한 위양 있습니다. 스마트 기법이 나왔네요. specific, measurable, 그 다음에 action oriented, 그 다음에 realistic, 그 다음에 time limited. 그래서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시간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토익 점수 700점을 넘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걸 수도 있죠. 뭐 현실적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오늘 안에 뭐 5개 국어를 마스터하겠다.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measurable, 그러니까 측정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나는 토익 공부를 하루에 20분씩 문제지를 50페이지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보고서를 2시간 안에 10페이지를 쓰겠다. 등등. 다양한 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관리 능력은 확인했고요. 다음 예산관리 능력에 대한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관리의 개념. 첫 번째 예시문항. 다음은 예산관리 능력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적절한 용어를 넣으시오. 예산관리 능력은 이용 가능한 예산을 확인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여 계획대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반드시 최소 비용을 쓴다고 해서 책정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개발 책정 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너무 높게 이제 책정을 하면 별로 경쟁력이 없죠. 그 다음에 개발 책정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작으면 이제 실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발 책정 비용이 실제 비용하고 비슷하다. 이거야말로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예산관리의 구성 활동에 대한 그림이다. 빈칸에 해당하는 활동을 쓰시오. 제일 처음에는 비용을 산정하고 또 그 비용 산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액션을 취하기 전에 뭘 한다? 예산 통제를 합니다. 네. 다음에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은 예산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적절한 용어를 넣으시오. 예산의 구성 요소인 비목은 일반적으로 뭐랑 뭐로 나뉜다?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다음 문제 이어서 할게요. 직접 비용은 실제 들어가는 재료비, 원료비의 장비, 시설비, 출장비, 인건비를 포함하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골라보래요. 실제 컴퓨터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대여를 하고 인건비를 쓰고 출장 교통비 이런 부분은 건물 임대료까지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험료, 건물 관리비, 광고비, 통신비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 건물 임대료도 간접 비용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학습 내용 안에서의 이제 답으로 나온 것은 이 건물 임대료는 직접 비용으로 되어 있네요. 자, 효과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
다음은 예산 수립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해당하는 단계를 작성하시오. 제일 처음에는 필요한 거업이 무엇인지, 이게 항목들, 이런 활동들을 구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산 쓰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예산의 항목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작성하시오. 땡땡땡땡은 과제 및 활동의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래프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중요한 범주에 따라 체계화하여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이 학습 내용 안에는 과업 세부도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쓸 때 명심해야 될 거.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또 10원, 단돈 10원이라도 정확하게 기입하자. 지출 전 예정 지출액을 계산하자. 그 다음 후회되는 항목에 표시해 놓자. 그리고 지출한 후에 지출액과 예산을 검토해서 뭘 파악해라? 검토해서 차액을 확인해서 추후에 예산 설정에 참고해라.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나 프로젝트 수행 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집행 실적 워크시트다. 괄호 안에 적절한 항목. 우리가 이제 예산을 항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 지출을 얼마큼 했는지, 만약에 연간 예산이라고 한다면, 2월에는 얼마큼 썼고, 3월에는 얼마큼 썼고, 현재까지 얼마큼 썼고, 지금 얼마큼 남았는지 뭘 써야 된다? 잔액을 써야 돼, 잔액. 그 다음에 이제 집행률, 사용률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정액을 얼마큼 썼는지 곱하기 100을 할 필요가 있죠. 실제 배정액은 1,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누적액이 만약에 700만 원 썼다. 그래서 300만 원이 남았다. 예상 집행률, 사용률은 70%는 쓴 거죠. 자, 여기까지 예산 관리 능력이고요. 또 자원 관리 능력의 이제 세 번째, 물적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물적 자원의 개념. 다음 그림은 물적 자원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것이다. 각각의 괄호 안에 적절한 이름을 쓰시오. 물적 자원 중에 천연으로 된 그런 자연 자원이 있고 또 인공적으로 하는 인공 자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면 경쟁력, 국가 경쟁력도 제가 말씀드렸고 기업 경쟁력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나 과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여기 관리를 부족하면 경쟁력이 손실되겠죠. 다음은 이제 물적 자원 활용의 방해 요인. 물적 자원의 활용을 적시에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일단 이제 물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방해,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 첫 번째, 보관 장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훼손될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A 부서에서 2분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예산을 책정받아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운영하고자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구매하려는 기자재의 활용 및 구입 목적을 명확히 한다. 맞죠? 구입 후 기자재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관리자를 지정한다. 맞죠?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 기자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자, 예산을 기한 내 모두 집행하기 위해 향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기자재를 일단 구입한다. 아이고,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걸 구입을 해야죠. 막 구입하면 안 되죠. 효과적인 물적 자원 관리 과정과 기법. 일단 사용 물품과 보관 물품 사용하는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였어요? 동일 및 유사 물품으로 구분. 세 번째, 물품 특성에 맞는 보관 장소 선정.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이 있어요. 사용 물품과 보관 물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
반복자 보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물품 활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리고 동일 및 유사 물품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동일성의 원칙, 유사성의 원칙을 잘 봐야 돼요. 물품 특성에 맞는 보관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 물품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물품 보관의 원칙이다. 어떤 것인가? 입출하의 빈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어디에? 출입구 가까운 곳에 보관한다. 뭐였죠? 회전, 대응, 보관의 법칙. 상대적으로 높은 거, 위치, 이제 쓰기 쉬운 위치에 먼저 보관하는 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문자나 숫자를 흙과 백의 막대 모양 기호로 조합한 것. 컴퓨터가 쉽게 판독하고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한다. 바코드. 자, 이제까지 이제 물적 자원 했고요. 마지막, 인적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인적 자원과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활동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된 단어를 쓰시오. 조직 차원의 인적 자원은 조직에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조직의 리더나 관리자들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맞죠? 자, 다음 사례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원칙 중 어디에 속하는지 쓰시오. A기업 인사 담당 부장은 하반기 인사 발령에 즈음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부하들에게 해당 직무 수행에 적합, 적재, 적소의 원칙. 다음은 인맥을 활용할 때 주어지는 장점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적절하게 채우시오. 인맥을 활용한다면 각종 정보도 획득하고 정보 소스도 획득하고 나 자신도 할 수 있고 나의 인생에 탄력이 생기기도 하고 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유사시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획득될 수 있고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사람을 인맥 관리를 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인적 자원의 특성은 능동성이 있고 또 뭐다?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략적 차원도 있습니다. 명함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적절하게 채우시오. 명함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PR할 수 있고 PR하는 도구. 개인의 정보를 전달하고 개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대화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후속 교류를 하는 도구입니다. 명함에 메모를 해두면 좋은 정보. 만난 날짜, 장소, 용건 뭐 쓰면 좋죠. 상대의 업무, 내용, 취미 좋죠. 상대방의 거주지, 기타 연락처, 만나서 먹었던 음식. 글쎄 이제 이 음식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음식을 갖고 서로 얘기를 했다던가 뭐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계기로 쓴다면 상관이 없지만 전혀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냥 음식만 쓴다고 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상대방과 관련된 음식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좋은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상대방과 관련 없이 그냥 달랑, 이 자체로서는 글쎄요, 좋은 정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맥관리 카드의 유형. 인맥은 뭐로 나뉜다? 핵심 인맥, 파생 인맥.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SNS를 통해서 타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인맥, 나한테 정말 진짜 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인지 또 파생 인맥 중에서 어느 정도의 서로 이제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구분해서 관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팀원 입장. 이게 팀장으로서의 팀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인력 배치의 원칙은 크게 적재적소주의, 그 다음에 뭐 능력에 따라서 제대로 활용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그 다음에
전체를 생각하는 균형주의 있을 수 있죠. 균형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모든 팀원에 대한 평등한 적재적소. 원칙. 그러니까 전체와 개개인을 인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뭐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 인력 배치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게 연결하시오. 소요 인원을 그냥 인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적재적소는 질적으로. 팀원의 적성 및 흥미에 따라서는 적성 배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하나하나의 학습 내용을 살펴본 거고요. 전체적인 총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업의 경영의 구성 요소 중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모든 자원을 조직하기 위한 일련의 방침 활동, 그래서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설명. 한 가지 유형의 자원이 없다면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면 된다. 한 가지 유형이 없다면 글쎄요, 이 네 가지 자원, 또 이거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이 이렇게 적절하게 다 써야지 하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해서 이거로 대체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또 예산관리 능력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능력, 맞죠? 자원은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자원입니다. 맞죠? 인적 자원 관리는 모집, 선발, 훈련과 개발, 성과, 평가, 보상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자원 관리 능력은 자원 확인, 자원 수집, 자원 활용 계획 수립, 자원 활용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원의 요소, 시간, 예산, 물적, 인적, 회사의 연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의 낭비 요인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습관적인 일회용품 사용, 할 일 미루고, 주위 사람들과 약속 지키지 않고, 이것은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은 제일 먼저는 요구되는 자원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실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그 계획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다나 5번이네요. 그 다음에 시간의 특성, 적절한 것. 매일 주어지고 멈추게 할 수 없고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 맞고. 빌리거나 저축할 수 없다. 맞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치는 똑같다? 아니죠. 4번. 자, 7번은 기업의 입장에서 작업 소요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 기업의 입장에서는 작업 소요 시간이 단축되면 생산성도 향상되고 가격 인상 효과도 있고 시장 점유율도 증가되고 위험이 감소돼요. 워라밸 증대는 이제 개인 입장이죠. 8번. 보기 중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스트레스 감소, 균형적인 삶, 목표 달성, 일 중독, 시간 파괴, 이거는 이제 반대의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효과.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 목표 설정을 위한 스마트 법칙,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도록,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리얼리스틱, 현실성, 타임 리미티드, 시간 제한적. 이렇게 되고요. 그림은 일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하면서 중요한 거, 일사분면. 보기와 같은 일이 속하는 가장 적절한 것. 예방 생산 능력, 인간관계, 중장기, 새로운 기회. 이것은 이제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그 매트릭스에서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이거 이사분면. 이거는 뭐 건강관리라던가 취미 이런 거죠. 이사분면. 보기는 효과적인 시간 계획을 위한 그 과정. 가장 먼저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 해야 되고 예상 소요 시간, 시간 계획서 1번이네요. 시간 계획의 기본 원리다. 설명적 옳지 않은 것. 60대 40의 규칙. 맞죠? 계획 외의 행동은 예정 외의 행동에 대비한 시간. 맞죠?
자발적 행동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시간. 맞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 60%는 계획된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힘을 알 수 있다? 100%다 계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5번. 자, 예산관리 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일이 예산관리. 맞죠? 예산은 일반적으로 직접 비용, 간접 비용으로 구분된다. 맞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다. 맞죠? 예산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적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에요. 개발 책정 비용이 너무 높으면, 실제 비용보다 높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개발 책정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낮으면 적자가 이제 발생되고, 비슷해야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건 직접 비죠. 예산의 구성 요소 중 간접 비용, 이건 직접 비용이에요. 인건비는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 중 차지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에요. 보험료, 건물관리비, 광고비, 통신비 이런 거는 시설비에 포함된다. 이거는 간접 비용을 의미하고요. 원료와 장비비는 제품된 제조를 위해 구매된 재료에 대한 지출, 이건 재료비죠. 다 틀려요, 말이. 그 다음에 그림은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려진 그래프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러한 그래프를 과업세부도라고 하죠. 구체성에 따라 2단계, 3단계, 4단계 등으로 구분합니다. 특징은 과제 및 활동의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중요한 범주에 따라 체계화하여 구분합니다. 다 맞아요. 17번. 보기는 물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도입하였다. 적절한 순서. 제일 먼저는 뭐다? 사용할지 아닐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동일한지 유사한 건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특성에 맞게끔 보관 장소를 보고. 가다나 2번. 이건 QR코드네요. Quick Response 코드의 줄임말로 QR코드. 바코드에 비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적은 단점? 엄청나게 담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바코드는 이제 1차원적이라고 하면 이건 입체적으로 가로 세로로 활용해서 숫자는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 한자도 최대 1817자 정도를 기록할 수 있대요. 긴 문장에 인터넷 주소나 사진,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모두 담을 수 있고, 최근에는 기업의 중요한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통용되면서 온 오프라인에 넓게 쓰고 있죠. 맞죠? 자, 19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제작 노하우, 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 명료하게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신상 정보, 하는 일, 그 다음 보관하고 간직할 수도 있고, 용무가 있는 사람이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 뭐죠? 명함이죠. 자, 효율적인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원칙, 서로 적절한 것. 적재적소, 적재적소. 적재적소는 이 적합한 직무라는 개념. 적합한 직무에 해당하게,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거. 공정보상. 공정보상은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헌도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 공정인사. 공정인사는, 근로자가 창의력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창의력 개발의 원칙이고요. 직무 배당, 승진, 상벌, 근무 성적의 평가, 임금 등을 공정하게 처리. 이건 공정인사고, 구성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고 서로 협동 단결하는 체제, 단결의 원칙.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 안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전체적으로 학습 내용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관리 능력 역시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또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